주한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카투사 예비군을 대상으로 첫 한미연합 동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의 협동심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투준비 태세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군이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2023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서쪽 해상에서 2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해공군 핵심 전력이 대거 참가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습니다. 해병대가 1298기 신병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6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569명의 대원들은 서북교소와 김포, 포항 등 전국에 배치돼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국방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이번 순방의 두 번째 국가인 카타르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국방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산 군수 협력과 관련해선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 대통령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카타르가 세계적으로 주요 방산 수입국 중 하나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방산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도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국방, 방산, 대테러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는 등 이들 나라와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순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예비역 카투사 장병들을 대상으로 동원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첫 예비군 훈련인 만큼 한미 간 협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이 한창입니다. 교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카투사 예비군들. 미군 장비와 교보제를 활용한 실습도 이뤄집니다. 주한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카투사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연합 동원훈련 현장입니다. 그동안 한국군 동원훈련장에서 진행해오던 훈련은 처음으로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병들은 실제 전시 상황에서 사용할 시설과 장비 등을 경험했습니다. The main purpose is when ROK Army, Republic of Korean Army soldiers, that when Chungmu is called, when we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contingency, is to replicate that as much as possible. We're really trying to change the way how we look at training, how we look at integrating our Katyusha reservists, and then how we work with our ROK Army partners. 지난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200여 명의 카투사 예비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 1일차에는 전시 증편 절차 숙달과 지휘관 주간 안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일차에는 전투 부상자 처치와 핵 화생방 교육에 이어 미군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인 EST가 진행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사격 훈련인 EST는 가스 반동과 레이저 시스템이 합쳐져 실제 사격과 동일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Using the gas, it helps simulate the force feedback of as if you were shooting real rounds. So it'll cycle the chamber properly, and then the laser, every time it feels that, will shoot towards the screen, simulating an actual range. 3일차에는 미국의 법과 미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미군 통신 장비에 대한 숙달도 이뤄졌습니다. 부대는 보안 발전 사항을 도출해 앞으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미8군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동원훈련은 카투사 예비군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이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2023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지난 24일부터 충남 태안 서쪽 해상에서 진행 중이며
대규모 해상 기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인 율곡 2함을 비롯한 함정 30여 척과 육군 해안 경계부대, 그리고 FA-50 공군 전투기 등 우리 군 전력과 미 해군 P-8 해상 초계기와 아파치 헬기 등 미군 전력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해군 측은 한미 참가 전력이 부여된 상황에 맞춰 상호 정보 교환과 실제 기동을 통해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연합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5기갑여단이 2023 호국 훈련 중 하나로 공세적 행동을 위한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장병 2천여 명과 K1 E1을 비롯한 궤도 장비 24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전력화된 장애물 개척 전차가 실제 훈련엔 처음으로 도입돼 전력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은 K1 E1 전차의 신속한 기동 등으로 적을 소탕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 발전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것은 전투부대의 전승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약 보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방대대에서 보낸 탄약을 실은 화차가 경기도의 한 역변으로 들어옵니다. 장병들은 신속하게 탄약을 이동시키고 탄약을 실은 차량은 지체 없이 출발합니다.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전투부대와 연계해 실전적인 탄약 재보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탄약 재보급은 유사시 대화력전 부대의 전승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보급 상황을 추진 보급, 보급소 분배, 역변 보급으로 나눠 국명별 탄약 지원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은 초기 대화력전 부대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육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 320여 명, 미군 50여 명과 함께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투부대로 직접 탄약을 보급하는 추진 보급에선 다연장 로켓에 쓰이는 298mm의 고폭 유도탄이 차량에 실립니다. 이어 보급소 분배 과정에선 미군 2사단이 펠릿 기반 적재 체계인 PLS를 활용해 유도 로켓탄을 비롯한 245톤의 탄약을 보급받았습니다. 훈련은 전투부대의 탄약을 적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단 1초의 낭비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전투부대의 전승 보장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훈련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빈틈없는 탄약 지원 태세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대화력전 부대 지원을 가정해 철도 수송을 통한 후방 지역 탄약 부대로부터 탄약을 보급받는 역변 보급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 탄약 지원 태세 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탄약 지원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전시 군수 지원 계획을 검증해 대화력전 탄약 지원 자원을 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 부대원은 유사시 지구사 대화력전 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적시적인 탄약 보급이 전쟁 승리의 선결 조건임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훈련에 실전적으로 임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 또 훈련하며 완벽한 탄약 지원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탄약은 전장에서의 생명줄로도 불립니다. 그만큼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큰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완벽한 탄약 보급 작전 수행을 위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해병대 1298기 신병 수료식이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렸습니다. 6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신병들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가을 하늘,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문에는 6주 만에 자식을 보기 위해 먼 길 마다하고 온 부모님과 친인척들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목포. 인천에서요? 서울에서요. 빨리 보고 싶고 마주하고 싶은 가족들은 해병대 교훈단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재촉하면서 6주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이 궁금한 부모님. 한 번도 열애를 안 했다고 스스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지금 모습이. 6주 만에 민간인에서 가족과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해병으로 돌아온 1298기. 해병의 상징인 천국에서 지옥까지의 박수를 치며 영원한 해병을 부르며 해병으로의 첫 신고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수료하는 572명의 해병은 기존 7주 훈련에서 6주 훈련으로 줄어든 시범 기수로 실무의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기존의 훈련 과정이나 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육훈련단장의 해병 자격 선포와 동시 훈병 1298기, 지금부터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1298기는 실무에 가서 국가 안보의 핵심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안쓰럽고 대견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며 응원의 말도 전했습니다. 시작인데 남은 실무에 가서도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고, 우리 오빠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 1298기 저도 화이팅! 1298기 모든 해병들 화이팅! 정의와 자유를 위해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쌓는 해병대 1298기. 상륙작전을 주임으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해병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요 산업기술로 꼽힙니다. 우리 군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부품 제작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아파치 헬기 시뮬레이터 교육 장비, 코브라 헬기 레이저 표적 지식이 장착대, KF-16 안테나 보호 커버. 한눈에 봐도 제작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국방용품입니다. 특히 아파치 헬기 시뮬레이터 교육 장비는 한 대에 3억 2천만 원으로 알려진 고가의 장비입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자돼 만들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됐습니다. 제2회 국방 3D 프린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전 전투 장비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방 부품의 생산 기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조성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25일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국방 프린팅 경진대회가 대표적입니다. 국방부는 70여 건이 넘는 공모작을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19개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의 국방 분야 확대 적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홍보원 국방TV가 제작한 신규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이 26일 첫 방송됩니다. 국방 관련 주요 현안부터 군 관련 행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디펜스 프라임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북한의 인권 실상 등 국제 현안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엿새 동안 열린 서울 아덱스 2023 등 우리 군의 다양한 주요 행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첫 에피소드로 방송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 편에선 중동 지역을 다녀온 분쟁 전문가 등이 출연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사회는 조수빈 아나운서가 맡고 패널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 종군 기자 출신의 태상호 기자 등이 출연합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와 통일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현직에서 사안을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 객원을 프로그램에 섭외해 객관적 데이터로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 정책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갈 방침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보병학교가 26일 교내 상교관에서 북한군 군사위협의 변화와 북한군 전투 수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북한군 전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기존 북한군의 교리 중심 토의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군의 군사위협 실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병학교는 상무대 권역 내에서 북한군 전술을 교육하는 교관 정보를 공유하고 육군 아미타이거와 연계해 북한군 군사 위협에 따른 교관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나라사랑 포병연합이 25일 제75주년 포병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육군 28사단 권혁철 중령이 풍익상을, 육군 수도포병여단 이준호 대위 등 8명이 세풍상을 수상했습니다. 포병전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덕수 예비역 육군대령에게는 재향군인 회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국가위기 시 참전을 준비하는 자발적인 예비자원단체인 시니어아미가 설립 후 첫 시범사업으로 군부대 입영훈련 체험을 합니다. 다음 달 3일 육군 52사단 서초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 평균 나이는 63.2세로 최고령자는 75세, 최연소자는 57세로 알려졌습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14주년 기념식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했던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안 의사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The semi. Fire. There you go. Drop it. Get into it. Pocket your shoulder. There you go. 오늘 서울은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밤사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확인하시죠.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이맘때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동풍이 불면서 내일은 동해안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중북부에 20에서 60mm, 강원 영동 남부에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이 13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원주가 17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이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됩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 더욱 가치 있게 재해석하는 디펜스 프라임은 주요 현안들을 각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올바른 국방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첫 에피소드로 방송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편에서는 실제로 중동 지역으로 파병을 다녀온 분쟁 전문가가 출연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무력 충돌이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